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께 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도울 로한 3남매의 둘째 김나영입니다. 첫째와 셋째는 뒤이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 치매라는 게 대체 무엇일까? 이 치매라는 것을 어떻게 지연시키고 예방할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또 이미 치매를 겪고 계신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 부모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 이해해보고 싶은데 마음처럼 쉽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는 여정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 3남매가 함께 도와드릴게요. 저희 슈퍼브레인 보호자 교육은 약 15분 내외로 총 22회기가 준비되어 있는 만큼 여러분께서는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응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치매에 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시죠. 기억력이 희미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전혀 치료받을 필요가 없는 듯 한데요. 저는 괜찮아요. 네, 이처럼 대부분의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예전만 못하지만 어르신들께서는 또 이 사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력 저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선다면 관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기억력 감퇴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노화에 의한 기억력 감퇴와 경도인지 장애, 그리고 치매로 나뉘어집니다. 65%는 이 나이에 맞게 기억력이 저하되지만 이 중 약 3분의 1은 나이보다 더 심하게 기억력이 감퇴되죠. 만약 어르신 3명이 모이셨다면 그중 한 분은 나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한 분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치매이거나 혹은 적극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는 경도인지 장애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매 원인 중에는 어떤 것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할까요? 보시는 것처럼 100명 중 70명은 알츠하이머병이 원인이 되어서 치매가 되고 그 외 나머지 30명은 알츠하이머병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치매가 됩니다. 이 치매 환자라 해서 모두가 알츠하이머병은 아니라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고 연령대별 치매 유병률도 한번 볼까요? 100명 기준 60대는 약 3명, 70대 후반은 약 12명, 85세 이상은 약 40명으로 이 나이에 따라 치매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나이와 치매는 분명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나이가 들면 모든 사람들이 치매가 되는 것일까요? 딩동댕! 네,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이 8, 90대라도 치매 어르신보다는 치매가 아닌 분들이 더 많은 것처럼 나이 자체가 치매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치매 어르신은 동년배에 비해서 기억력이 빠르게 저하되는 거라고 했었죠. 이 이유는 뇌에 병이 생겨서인데 뇌질환이나 뇌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 질환 등이 원인이 됩니다. 이 뇌질환인 경우엔 회복의 한계가 있지만 신체 질환에 의한 뇌병이라면 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원인을 잘 구분해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종종 치매와 알츠하이머 병이 혼용되기도 하는데요. 엄밀히 의미가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앞서 보셨던 것과 같이 이 알츠하이머 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병을 잘 이해하신다면 치매에 관해 절반 이상을 이해한 것과 같은데요. 그럼 알츠하이머병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알츠하이머병의 특징은 최근 사건이나 대화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억하진 못하지만 옛날 기억이나 익숙한 활동은 병이 한참 진행할 때까지도 큰 이상이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보통 어르신들은 익숙한 활동에 지장이 없으면 괜찮지 않겠냐 하시죠. 예를 들면 평소에 하던 뜨개질이나 핸드폰 게임, 컴퓨터, 혹은 지금까지 잘 해오셨던 업무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몇 년에 걸쳐서 그 증상들이 점점 악화됩니다. 이 초기에는 최근 기억력이 저하되고 날짜와 시간 개념이 어려워지지만 단계가 더 나아가면 성격이 변하기도 하고요. 또 타인의 도움이 있어야만 하는 갓난아기와 같은 상태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사바사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람 바이 사람의 줄임말인데 이 사람마다 같지가 않다는 뜻이에요. 다들 차이가 있어서 평균보다 더 빠른 악화를 보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다른 분은 20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님 요즘 건망증이 심하시던데 치매 아니야? 하고 걱정하시는 분 계시죠?
건망증은 흔한 노화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건망증 증상만으로는 치매 전조 증상이라고 단정짓기가 어렵습니다. 기억력 자체에 문제가 없고 다른 증상 없이 노화로 건망증이 생긴 거라면요. 주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이 사회관계를 꾸준하게 유지하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하지만 이 기억력이나 말을 하는 언어 능력, 집중력, 실행 능력 등의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서 점점 실수와 차질이 생기고 이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때는 치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치매라는 건요, 외출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사회생활부터 빨래나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던 이 취미생활을 더 이상은 혼자서 수행하기가 어려워진 상태를 의미해요. 대부분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편히 생활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엄마, 내가 할게. 아유, 아버님, 제가 할게요. 쉬고 계세요. 하고 일을 거들어 드리지만 혹시 어르신이 지나치게 단조로운 일상을 보내고 계신다면요. 이런 치매의 증상들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치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나머지 30%를 차지하는 비알츠하이머 병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비알츠하이머 병에는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 뇌졸중, 두부 외상 등 수십 개의 질환이 있습니다. 최근 기억력부터 저하되는 알츠하이머 병과 달리요.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착각을 해서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힌트를 드리거나 시간을 좀 들이면 또 금세 잘 기억을 해내세요. 이런 비퇴행성 뇌질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로 뇌가 기능을 못하게 되어서 갑자기 치매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서서히 진행하는 뇌병을 퇴행성 뇌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익숙한 알츠하이머 병도 여기에 속하죠. 이 퇴행성 뇌질환은 갑자기 치매가 진행된다기보다는 비퇴행성 뇌질환과는 반대로 아무 증상 없이 수십 년 동안 뇌 속에 변화가 생기고 증상들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나타내면서 점점 그 지장의 정도가 심해지게 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 텐데요. 치매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또 초기 증상을 잘 알면 이 자칫 간과해서 진단이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강의 자주 봐주세요. 오늘 어떠셨나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었나요? 여러분께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 앞으로도 저희 삼남매가 이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물러나면서 또 다른 일기에서 뵙겠습니다. 둘째였습니다.